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그러니까 한 소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의 가지수가 1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시험 범위는 중학교 때보다 2배, 3배 많다. 이게 다가 아니었죠. 뭐가 있었어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들어가죠.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3월 달에 쳤던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 넣어요. 학교에 수업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 넣습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9월 모의고사를 넣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11월 달 모의고사를 줍니다. 근데 그런 문제 자료들도 별로 없거든요.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 이런 자료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 오면 이런 자료를 주죠. 모의고사는 또. 예. 모의고사는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모의고사를 준다.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지를 주겠죠. 하면 우선 분석지를 주죠. 아이들에게. 제가 이걸 수업하고 있으면 1시간 넘게 걸릴 거니까 먼저 분석지부터 보고 와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변형 문제를 풀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는 이 지문에 딸린 문제가 문제수가 4문제에서 5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변형 문제를 풀어야 그래도 한 20문제 정도. 그리고 모의고사는 서술형평가가 없지만 내신이기 때문에 서술형평가도 이렇게 대비해야 되죠. 여기까지 그냥 내신 시험 대비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수행평가가 세특에 적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저희가 지금 고1 모의고사 그 모내기는 중3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을 별도 시간 추가로 구성을 전 하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이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만 낸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입니다. 저희 어머님들은 제게 몇 번을 설명을 들으셨는데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예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시를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하기. 그러니까 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희 아이들은 중1 때 이거 이미 했어요. 자, 백석의 남 신유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이 시를 애들이 읽혀요. 그리고 5글자 토크 활동입니다. 이 시는 땡땡땡이다. 쓰고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쓰고 발표하는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 아이들을 관찰해서 기록하죠. 그 기록 결과가 생급이 기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의를 해서 이 작품의 주요 감상 대상인 화제의 정서와 태도를 적어야죠. 그리고요, 그 다음엔 시적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제가 칸을 채우다 할 때 그러죠. 어머님들 독후감이 글로만 쓰는 게 아니다. 방송도 해야 된다. 포스터도 그래야 된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만들죠. 국어 시간이 아닌 수행평가.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이걸로요. 모둠 상호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이야기. 이때 손바닥 이야기하면 장편소설 말하는 겁니다. 길장자 장자가 아니라 손바닥 장자 장편소설. 이걸 다 써야 되는데요. 뭐시마도 뭐 하고 있겠습니까? 1시간 내내. 오늘 저녁에 가서 라면을, 짜파게티를 먹을까, 신라면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한 생기부에 기재될 몇 명의 아이들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바닥 이야기를 창작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진행됐던 과정을 관찰해서 기록하고 제출하면 이걸로 생기부에 기재 내용을 쓰고요.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그림 그린 거 교실에 5글자 이 신이 불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이게 수행평가여서 저는 새롭게 개강하는 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방학 때 따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내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모의고사 1등급 받으려면요. 물론 제 구조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뭐 고1 모의고사 많이 풀었어요. 한 번 더 풀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풀렸냐면 읽는 훈련시키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풀렸다면 이제 올해 모의고사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공부를 이지하게 하는 학교는 모의고사 범위 안 넣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당해 걸 모의고사를 주기도 해요. 많이 시킨 학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23년 3월달 모의고사, 22년 3월달 모의고사, 21년 3월달 모의고사 3년치를 줍니다. 저는 올해 쳤던 고1들의 모의고사는 아까 변형 문제와 함께 전부 다 과제로 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과 관련해서는 공통지문 주요 언제까지 1월 중순까지는 공통지문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1월 말부터 학교 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목고 자석 합격이 결정된 아이들은 별도 과제로 그 학교 출판사의 문제로 과제를 줄 겁니다. 미리 해두셔야 돼요.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걸 다 처리해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맺으면 글쎄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실은 중학교 때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보고서 쓰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우리가 시켜서 써야 되는데 몰랐거나 혹은 여건이 안 됐거나 해서 못하셨겠죠. 근데 국어 공부의 범주를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좀 느끼시고 첫째, 내신 객관식 문제는 첫째, 모의고사 성적표를 읽어낼 줄 알자. 요거 정말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내신 점수라는 것이 지필평가에서 객관식뿐만이 아니라 선언수행평가, 수행평가까지 포함이 되는데 감당해야 될 수행평가의 양이 너무 많다. 국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많게 내는 학교의 경우는 왜냐하면 국어 선생님이 한 명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2분 내지 3분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국어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하나씩 주면 그 과목당 수행평가 2개 내지 3개인 거예요. 이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 검색하고, 읽어서 독해하고, 자료 분석해서 선정하고, 쓰고, 발표하고. 그것도 공부의 범주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내 아이의 생기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년이 끝날 때마다 생기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상천외한, 제가 특목고 자사고 설명회 때 보여드렸죠. 참 기가 막힌 생기부의 내용도 많다라는 겁니다. 생기부 기재. 그 다음에 탁월한 생기부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탐구보고서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탐구보고서는 일종의 소논문입니다. 이건 그냥 국어 공부 능력과는 다른 높은 수준의 독해력, 아니 문해력이죠. 읽고 쓰고 분석해서 나만의 관점을 나타내서 창의적 비판적인 걸 쓰는 것. 그 탐구보고서. 그리고 독서의 레벨을 사실 고등학교 가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관점으로 독서에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좀 뵈면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 곧 2028년 대입개편 관련해서 중2하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말씀 좀 드리기로 하고요. 길은 또 있겠죠. 지금 아이들이 2008년생 아이들이 재수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번 대입개편안이 보완된 거예요. 실제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전면 선언수를 가자 그랬거든요. 그 전면 절대평가 가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중3 아이들 구제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완화시킨 겁니다. 올해 말 내년 초에 대입개편안 관련된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은 있겠지만 현재 중3 아이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수업 시간표와 관련된 내용, 주중에 화목 수업, 수요일 하루 가능한 수업이 11월 며칠부터죠? 10월 애들 중간고사 끝나고 개강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한 반 더 개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표는 가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계속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온 시중의 교과서들은 시중의 문제집은 어떤 거냐면 9월 모평 있기 전까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국어가 달라졌거든요. 9월 모평 이후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문을 라이트하게 만들고 선택지를 헤비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물론 올해 3월 달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지는 어떻게 읽어라, 끊어 읽어라를 애들에게 반복해서 복창하게 했었습니다. 선택지 분석 위주로 되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그리고 저도 9월 모평가를 예상을 못했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책을 다시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어서 과정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국어 수업 관련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보통 상담 우리 하재욱 팀장이나 본장님이 진행했었는데 고1고 관련된 상담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상담 일정을 오늘은 어머님들과 다 몰리면 제가 뭐 개별적으로 산발적인 질문에밖에 답을 못하니까 뒤에 상담 일정 신청하시면 시간 조정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린 것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교수님. 아까 심화 수업 예. 그게 심화 국어? 예.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예.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쨌든 수업 가이드가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예. 계속 PT 하실 때 보여주는 자료를 예. 책이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지 고등학교 수업에 그거는 뭐냐면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교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같은 거 보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은 굉장히 여러 자료들, 대학 논문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교사 연수 자료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돌리면 안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편집을 한 것이라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 화목 수업하고 수요일 같은 수업입니다. 예. 일요일 수업. 같은 수업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화목을 하든지 네네. 수요일 하든지 그렇습니다. 강사님 올해까지는 제가 할게요. 예. 또요?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뵐 날 있을 거고 11월 7일 날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제가 특목고 자사고 설명회를 합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에서는 할 수 있으면 특자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가 교육의 김홍중 대표를 모시고 고교학점제에 안내했고요. 올해는 정동환 선생, 오늘내일 학교의 정동환 선생, 그리고 다음 코리아의 박성 대표와 함께 고교학점제에서의 특목고 자사고 진학에 대한 설명회를 11월 7일 11시에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있습니다. 분들에게는 또 한 번 저희들이 에르메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